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박순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엄청 이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한 오늘 상지건설 네네. 주가 급등락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오늘은 또 확 떨어졌죠?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25% 이상 떨어진 걸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뭐 연일 상한가를 계속 기록했으니까요. 네. 이제 뒷 배경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연관성인데 이게 52주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18일 오전 주가 기록을 했을 때 네.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2주 만에 1,700% 넘게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일단 상지건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주가 급등락이 아니었으면 못 들어보셨을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한 500위권 후반대 기록하고 있는 중소건설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적자를 낸 데다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대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지난달까지는 하루 거래량이 10,000주도 안 되는 약간 이틴 주식 같은 존재였고요. 네, 주가는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3,000원대 초반을 이제 오가는 주식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네,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랑 연관성이 있느냐 했을 때 뭐 이전부터 계속 일부 투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거론되었던 주식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지건설의 전 사위이사였던 임무영 씨, 그분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이를 이유로 이제 상지건설을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임무영 씨는 이미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로 상지건설 사위이사에서 물러났고요. 현재는 상지건설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올 3월도 아니고 작년 3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무영 씨가 지금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지금 불분명한 걸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허허. 그러면 이 상지건설 주가 상승 단순히 그럼 루머나 기대감 때문? 네네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땐 약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 공시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제 주가의 호재로 보이는 공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이제 거래소에서 시황 변동이 클 때 이제 조회 공시를 요구하는데 그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으로도 별도로 공시할 정보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예. 뭐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정보 확인된 근거 없이 이런 정치 테마주로서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이 정치 테마주는 아무래도 그 인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들 보면은 종종 실체가 없거나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지건설도 그런 정치 테마성으로 엮여서 움직였다. 이게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테마주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수급이 몰렸고 그러면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급등한 주가는 사실 실제 없이 급등한 주가는 급락하기도 마련이니까 18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이제 오전에 상한가까지 올랐던 주가가 이제 매도세가 몰리면서 12%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다음에 18일 장마감 이후에 제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120억 규모의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을 행사된다라고 발표까지 하면서 공시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식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뭐 전환 청구권이 행사되면 신규 발행될 주식 수가 230만 주인데요. 이게 기존 발행 주식의 50%가 넘는 주식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 때문에 오늘 20%가 넘는 이런 하락세를 보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도 또 이 이슈로 잠깐 또 올랐다가 또 네, 다시 맞습니다. 급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종목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관심 갖고 많이 사셨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상지건설을 매수한 게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더라고요. 이제 통계로 봤을 때는 개인이 57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동안 외국인, 법인, 기관들은 다 매도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 전환사채 발행 좀 특이한 네네. 사례이기는 하지만 요 정치 테마주가 급등했다가 뭐 급락하는 사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에도 지금은 이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테마주였던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로 묶여서 네. 2021년 2월에 3,000원대였던 주가가 이제 그해 6월에 3만 원을 넘어서면서 10배 이상 이제 급등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이 지나면서 꾸준히 주가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800원대 정도로 해서 오히려 그 테마주로 묶이기 전보다 더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한번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 그래프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그때가 이제 2021년 2월부터 2022년 네. 네. 이때 이랬었군요. 네, 3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종가가 네. 오늘 종가는 제가 좀 확대해서 볼게요. 2,700원이죠. 네. 이렇게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쭉 이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면 사실은 네네. 그래도 투자하고 한번 싶다. 해볼까 그렇죠. 말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니까 가지게도 되던데요. 맞죠. 뭐 보름 만에 1,700%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그리고 매일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나도 오늘 하루만 30%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 방법이죠.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 내에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 오늘 보셨다시피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올랐다가 2% 올랐다가 다시 25%까지 떨어지는 그런 하루 사이에도 엄청난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측이 어렵고 시장 반응도 매우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살펴보면은 딱히 시장에 이렇게 언급되는 정치 테마주들 가운데 정치인들이랑 크게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네. 그거 외에 좀 그 리스키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진짜 이렇게 실적을 잘 찍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주식들이 그러하겠지만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재무 상황이나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신 뒤에 투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루머 실체가 없는 그런 소문만으로 주식을 사시는 이렇게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돌아오면 행복이 이만큼 되지만 또 그 공포나 또 위험이 더 그만큼 또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업 분석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상지건설 보셨을 때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상지건설 보면서 작년 총선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작년 네. 총선 때도 사실 뭐 누구 테마주다 해서 지금 거의 대선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왔고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하락했어요. 결국에는 그 고점 그 인근보다 훨씬 하락한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대선을 맞아서 다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렇게 매도하시는 타이밍들을 잘 못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상지건설 사례가 이제 정치 테마주 투자가 어떤 건지, 왜냐하면 네네. 그 자체로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뭐 정보 신뢰성 또 기업 실적 꼼꼼히 분석을 하시면서 너무 단기적인 기대감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좀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오늘 상지건설 얘기 박순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말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조용히. 아 진짜요? 너무 잠깐은 못한 비하인드 얘기로 저게 아주 네 요거 붙여주세요. 네, 저희 못하신 얘기 있으실 것 네네. 같아서 제가 그걸 못 알아채서 다시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 네. 이렇게 준비하다가 네. 뭐 자본시장연구원 이렇게 칼럼 같은 걸 하나 봤는데 네. 거기서 제일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는 다 하락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 제일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이 결국에는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생긴 게 결국에는 정경유착, 정치와 그들의 경제가 연결고리. 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이 몰리고 그 주식을 사고 누구랑 관련 있대 라는 소문이 도는 게 결국에는 정치와 경제가 뭔가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 대중이 생각했을 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반증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밸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네.